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십억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보는 1달러 지폐 뒷면에 새겨진 피라미드와 그 위에 떠있는 눈, 전 세계 팝스타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삼각형 손모양,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건국일과 정확히 같은 날 창설된 비밀결사, 이것들이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루미나티, 라틴어로 빛을 받은 자들, 깨달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지금도 수억 명의 머릿속에서 공포와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두 글자입니다. 1776년 독일에서 실제로 창설되어 실제로 존재했던 이 비밀결사는 공식적으로는 1785년에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산되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전쟁을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일루미나티의 실제 역사부터 프리메이슨과의 관계, 달러 지폐의 비밀, 세계대전 음모론, 팝스타들의 상징, reptilian과 13개 혈통 가문까지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이것이 현실인지 음모론인지에 대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1776년 5월 1일 독일 바이에른주 잉골슈타트 대학교의 교수 아담 바이스아우프트가 공식적으로 창설한 이 단체의 정식 명칭은 바이에른 일루미나티 또는 바이에른 광명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1776년 5월 1일이라는 창설 날짜가 바로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 불과 2달 전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아담 바이스아우프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의 소속 수사이자 잉골슈타트 대학교의 첫 번째 평신도 교회법 교수였으며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가톨릭 교회와 귀족 계급의 권력 독점에 강한 반감을 가진 계몽주의자였습니다. 바이스아우프트는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두 가지 거대한 힘, 즉 종교적 권위와 귀족의 세습 권력에 맞서 이성과 과학,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처음 일루미나티의 창설 멤버는 고작 5명이었으며 각자는 가명을 사용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바이스아우프트 자신은 조직 내에서 스파르타쿠스라는 코드명을 사용했습니다. 초창기에 이 단체는 반종교, 반군 주제, 그리고 자유사상을 추구하는 진보적 계몽운동 그룹이었으며 공화주의, 여성해방, 미신과 종교적 편견의 타파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창설 5년 만에 회원이 수백 명으로 늘었고 1784년 전성기에는 유럽 전역에 걸쳐 약 2,0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했습니다. 회원들 중에는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철학자 요한 고트프리트 에르더, 바이마르 공국의 공작들 등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루미나티 성장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780년 프리메이슨과의 결합이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이미 유럽 전역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프리메이슨 단체에 침투하여 자신들의 회원을 포섭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외교관 크사퍼 펀치박이 일루미나티에 합류하면서 조직은 더욱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장되었으며 프리메이슨의 비밀 의식 구조와 일루미나티의 계몽 이념이 결합되어 훨씬 강력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때 일루미나티의 조직 구조가 정립되는데 크게 3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등급은 새로 입문한 하급 회원인 미네르발이고 두 번째 등급은 일반 회원인 자요 프리메이슨, 세 번째 등급은 고급 회원인 아레오파지타였으며 각 등급은 상위 등급의 존재나 조직의 진짜 목표를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층적 비밀 구조가 이후 일루미나티 음모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급격한 팽창한 동시에 내부 분열도 가져왔습니다. 바이스아우프트와 펀치박 사이의 노선 갈등, 조직의 진짜 목표에 대한 내부 이견, 그리고 일부 탈퇴자들이 조직의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1777년 바이에른의 새 통치자 까를 테오도르가 집권하면서 일루미나티의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까를 테오도르는 계몽 전제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비밀 결사 조직을 극도로 경계했으며 1784년에 바이에른 내 모든 비밀 결사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듬해인 1785년 정부 관리들이 조직의 2인자였던 치박의 집을 수색하면서 일루미나티의 비밀 문서들이 대거 압수되었고, 이 문서들에는 유럽 각국의 정부를 정복시키려는 계획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바이에른 정부는 일루미나티를 반역 조직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으며, 아담 바이스아우프트는 독일을 탈출하여 고타공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1785년 일루미나티는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해산된 것일까요? 아니면 공식 해산을 선언하고 지하로 잠입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후 수백 년간 이어지는 모든 일루미나티 음모론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일루미나티가 공식 해산된 지 불과 4년 후인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집니다. 이 시기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존 로비스는 1797년 음모의 증거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루미나티가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라는 주장을 최초로 체계화했습니다. 로비슨의 주장에 따르면 바이에른에서 탄압을 피해 지하로 숨은 일루미나티 회원들이 프리메이슨 조직을 통해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을 포섭했으며, 루소와 볼테르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을 앞세워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프랑스 혁명으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된 것, 그리고 이후 나폴레옹의 등장과 유럽 전체를 뒤흔든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일루미나티의 갑본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역시 일루미나티의 기획이었으며, 1917년 러시아 혁명도 일루미나티가 배후에서 지원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루미나티는 지난 250년간 세계의 가장 거대한 정치적 격변들을 모두 배후에서 조종해온 것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1달러 지폐 뒷면을 보면 피라미드 위에 삼각형 모양의 전시안, 즉 모든 것을 보는 눈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라틴어로 노보스 오르도 세클로룸, 직역하면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일루미나티가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가장 노골적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상당수가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으며, 조지 워싱턴,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등 주요 건국 세력이 모두 프리메이슨과 관련이 있었고, 이들이 일루미나티의 영향을 받아 미국을 신세계 질서의 첫 번째 국가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1776년이 일루미나티 창설 연도와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달러 지폐의 피라미드에 새겨진 로마 숫자 MDCCLXXX6이 바로 1776년을 나타낸다는 점이 음모론자들에게 강력한 증거로 인용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은 무엇일까요? 전시안, 삼리의 눈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상징하는 기독교 예술의 전통적인 이미지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유럽 전역의 교회 건축과 예술 작품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국장에 이 상징이 채택된 것은 1782년으로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이 포함된 위원회가 신생공화국의 신성한 섭리에 의한 건국을 상징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즉, 학계의 정설은 이것이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의 상징이라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겹쳐 있다는 사실이 음모론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 일루미나티 음모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록펠러 가문, 그리고 빌더버그 그룹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8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게토에서 시작한 로스차일드 가문은 나폴레옹 전쟁 기간 중 정보력과 금융 능력을 활용하여 전례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이야기가 워털루 전투 1815년과 관련된 것인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사설 정보망을 통해 나폴레옹의 패배 소식을 런던 시장보다 하루 먼저 알고 영국 채권을 헐값에 매집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나폴리, 프로이센의 5개국에 지점을 두고
유럽 전체의 국가 채권과 금융을 장악했으며 19세기 중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바이에른 일루미나티가 탄압받던 시기에 프리메이슨 조직을 흡수하여 일루미나티의 실질적인 후계 조직을 만들었으며 이후 19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설립하여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달러 발행권을 손에 쥐었다고 주장합니다. 로펠러 가문은 20세기 미국 석유 산업을 독점한 스탠다드 오일의 창업자 존 디 로펠러 가문으로 이들이 에너지, 금융, 의료, 교육, 미디어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루미나티의 미국 지부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빌더버그 그룹은 195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초엘리트 비밀회의로 세계 각국의 정상급 정치인, 금융인, 기업인, 미디어 오너들이 참석하는 이 모임의 의제와 논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집니다. 실제로 빌더버그 회의는 존재하며 실제로 초청받은 사람들만 참석하고 실제로 언론 취재가 금지됩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빌더버그 그룹이 일루미나티의 현대적 형태로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류 언론과 학계는 이것을 엘리트들의 비공식 네트워킹 모임으로 봅니다.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대중문화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은 바로 팝스타들과의 연결 때문입니다. 비욘세, 제이지, 마돈나, 리안나, 케이티 페리, 레이디 가가, 카니에 웨스트, 에이콘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공연이나 뮤직비디오, 사진 촬영 중에 한쪽 눈을 가리거나 삼각형 손 모양을 만드는 제스처를 한다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들이 일루미나티의 상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제이지의 힙합 레이블 롱메이션의 로고가 피라미드 형태라는 점, 그리고 제이지와 비욘세 부부가 공연에서 자주 삼각형 제스처를 한다는 점이 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2012년 마돈나의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 리안나의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는 전시한 이미지, 케이티 페리의 다크호스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는 이집트 피라미드 이미지 등이 모두 일루미나티 상징의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음모론의 극단적인 버전에서는 이 팝스타들이 단순한 회원이 아니라 일루미나티가 대중의 생각과 가치관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키운 문화적 에이전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음악, 영화, TV 등 대중문화 전반을 통해 소비주의, 성적 방종, 물질주의를 퍼뜨리고 인류의 정신적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명확합니다. 삼각형 제스처는 단순한 손 모양이며 전시하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적 상징으로 이것을 일루미나티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과도 해석이라는 것이 회의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스처들을 가장 많이 만든 제이지는 인터뷰에서 삼각형 손 모양이 그냥 그의 레이블 럭 다이아몬드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루미나티 음모론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주장이 바로 랩틸리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창시자는 영국의 전 BBC 스포츠캐스터 출신 음모론자 데이비드 아이크로, 그는 1990년대부터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아이크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구는 수천 년 전부터 드라코 성단에서 온 파충류 외계인, 즉 랩틸리언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들은 인간의 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의 왕실, 대통령, 기업가, 미디어 오너 등 지배층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크는 영국 왕실, 조지 부시 부자, 힐러리 클린턴, 토니 블레어, 심지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까지 랩틸리언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들이 일루미나티의 최상위 계층을 구성하는 13개 랩틸리언 혈통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이 제시하는 13개 혈통 가문에는 로스차일드 가문, 로펠러 가문, 케네디 가문, 부시 가문, 앤드류 가문, 아스터 가문, 번디 가문, 콜린스 가문, 듀퐁 가문, 프리먼 가문, 리 가문, 오나시스 가문, 러셀 가문 등이 포함됩니다. 이 이론은 학계와 과학계에서 완전히 근거 없는 것으로 반박되고 있으나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이 주장을 진지하게 믿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며 이것이 왜 인간이 음모론에 취약한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음모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엘버트 파이크의 3차 세계대전 예언입니다. 엘버트 파이크는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이자 프리메이슨 33도 지도자로
그가 1871년에 이탈리아 혁명가 주세페 마치니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에는 신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세 차례의 세계대전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음모론자들은 주장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연합국의 대립을 이용해 러시아의 차례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2차 세계대전은 파시즘과 시오니즘의 대립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공산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3차 세계대전은 이슬람 세계와 서방 세계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을 극대화하여 전 세계가 도덕적, 경제적,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후에 일루미나티가 구원자로 나타나 신세계 질서를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 정세와 이슬람 세계와 사방의 갈등을 보면서 많은 음모론자들은 3차 세계대전을 향한 각본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루미나티 음모론에서 제시하는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개별 국가와 애국주의를 해체하고 모든 종교와 신앙 체계를 파괴하며 가족제도와 사유재산을 해체한 후 결국 단일 세계정부, 단일 화폐, 단일 언어를 가진 완전한 통제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제의 핵심 도구로 음모론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베리칩, 마이크로칩입니다. 모든 인간의 피부 아래에 전자칩을 이식하여 금융거래, 이동경로, 건강정보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이 구상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한 짐승의 표 666과 연결되면서 더욱 강력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mRNA 백신이 마이크로칩 이식의 위장이라는 음모론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퍼진 것입니다. 이 음모론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반박되었지만 왜 수억 명이 이것을 믿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얼마나 현대인의 불안과 공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저의 분석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역사적 사실과 음모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776년부터 1785년까지 바이에른 일루미나티는 실제로 존재했으며 최대 2000명의 회원을 가진 반교회, 반규족 계몽주의 비밀결사였습니다. 둘째, 이 조직은 프리메이슨에 침투했으며 유럽의 정치, 지식 엘리트들 사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1785년 공식 해산 이후 일루미나티가 조직적으로 존속했다는 직접적인 역사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세계에는 엘리트 간의 비공식 네트워크, 예를 들어 빌더버그 그룹, 상극위원회, 외교관계위원회 등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들이 세계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섯째, 로스차일드, 록펠러 등의 초부유층 가문이 세계 금융과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음모론적 주장들 중 어떤 것이 현실적이고 어떤 것이 과도한 허구일까요? 가장 중요한 제 분석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항상 집중되려는 경향이 있고 엘리트들은 항상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세계의 주요 결정들이 대중에게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과 하나의 단일한 비밀 조직이 250년간 모든 전쟁과 혁명과 문화를 완벽하게 기획 통제해왔다는 주장 사이에는 거대한 논리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일루미나티를 믿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패턴 인식의 과활성화입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도록 진화했으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일한 원인을 찾으려는 욕구가 음모론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일루미나티 이론은 역사의 모든 복잡한 사건들을 하나의 비밀 조직의 계획으로 단순화해주는 강력한 설명 체계를 제공합니다. 둘째, 무력감과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상이 나에게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 때 사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설명이 오히려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연보다는 의도가, 혼돈보다는 질서가 인간의 뇌에는 더 견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효과입니다. 음모론 콘텐츠는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유, 조회, 댓글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며 알고리즘은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확산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일루미나티에 대한 제 최종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즉 엘리트 계층의 비공식 네트워크, 초부유층 가문의 세계 정치 경제에 대한 영향력,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엘리트들의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은 음모론이 아니라 연구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단일 비밀 조직이 완벽한 각본에 따라 인류를 통제한다는 주장으로 비약시키는 순간, 우리는 현실 분석에서 멀어지고 공포와 불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일루미나티 음모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모든 복잡성과 모순을 그들의 계획으로 설명하는 순간, 실제 불평등과 권력남용에 맞서 변화를 만들어낼 개인과 사회의 동기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다 일루미나티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체념과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권력 집중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건강한 접근은 실제로 존재하는 엘리트 권력 집중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되 근거 없는 음모론에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루미나티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사실과 음모론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1776년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5명으로 시작한 이 작은 비밀 결사는 공식적으로는 9년 만에 사라졌지만 이후 250년간 인류의 집단적 상상력 속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살아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이토록 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 복잡하고 불평등하고 불투명하며 그 안에서 개인이 너무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진짜로 이해하고 싶다면 일루미나티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금융, 역사, 정치,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루미나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